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대구 강연을 가가지고 이제 강연에서 한 말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당대표 후보들을 쭉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좀 성에 차지 않는다. 라는 평가가 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또 차기 당대표는 수도권이랑 MZ세대, 미래세대의 호소력 있는 인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힘을 실었어요. 거기에 미래세대, 맞아요. MZ세대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해서 이게 혹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그 뜻을 받들어서 윤심이 반영된 발언이 아니냐라는 논란, 이렇게 막 그런 분석 기사들이 나왔는데 바로 다음 날이었는지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왜 스스로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당을 왜소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냐, 스스로 왜 당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이선후 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도부를 공격하고 나선 거 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과 자기는 화해를 했다. 대통령이 다시 나를 신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한 본인의 판단과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장제원 의원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저는 그냥 소개만 시켜주는 거다. 네. 저 뭐 전화하거나 고소고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장제원 의원은 다음번 전당대회 때 자신이 미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 그런데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자기가 미는 사람이 여기 해당이 안 되면 네. 그럼 당대표가 되지 말라는 거냐. 당신들이 왜 주제 넘은 얘기를 하냐. 당대표는 내가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아라.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님이 미는 후보는 누구예요? 그 지금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에 의하면 네. 김장년대? 네. 김기현 의원하고 상당히 좀 유착관계가 아니냐. 네. 그래서 김기현 의원 쪽에 좀 알아봤더니 네. 분위기는 좋지만 아직 확실하게 네.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미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의 또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거 보면은 일단은 장제원 의원이 본인이 어쨌든 당대표를 만들어가지고 네. 사무총장을 해서 네. 다음번 총선 공천 실무 작업 그것을 본인 힘으로 해내겠다. 사무총장이 알짜배기죠, 사실. 그건 총선 때는 뭐 네. 완전히 왕이죠. 그래서 그러한 목표 하에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정진석 주호영 하고 이제 경고. 들이받은 거죠. 그렇군요. 이 분석에 동의하세요? 장제원 의원이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그러고 계시는 걸까요? 그건 권력투쟁인데 안쓰럽죠. 예, 정권을 만든 윤핵관의 핵심 인물이 네. 당 대표도 아니고 사무총장을 할까 말까 한다고 그걸 김기현을 붙들고 협상을 하고 있는 자체가 볼썽사나운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정권의 윤핵관이라는 것은 윤핵관들 어떤 그룹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보수 재건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의 잘못된 보수를 바로잡자는 사람들이 우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 돼. 그럼 네. 적당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뽑아와서 그 사람 대통령 만들고 나면 이 재건위원회가 총리부터 당대표까지 싹 다 먹습니다. 네. 그런 거 정도 힘이 실리니까요. 정책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근데 여기는 윤석열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네. 마침 그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할 때 법사위에서 편들어준 사람들인 거예요. 네네. 각자 혹은 따로 아마 술도 먹고 뭐 이래저래 친분이 쌓이다가 그렇게 한 그룹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우연이 되고 사실상 이 대통령이 되는 자리까지는 윤석열 본인이 하드캐리해서 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개별 사람들에 대해서 정권 교체의 크레딧을 당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내대표 권성동은 그나마 개중에 나온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나갔다 저렇게 말아먹고 나서 장제원 의원은 자기가 당대표 하겠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네. 예, 뭐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아는 분의 주장에 따르면 사무총장 자리 정도를 보고 한다고 하면 네. 윤핵관 이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지난 8월 말에 그때 막 권성동 의원이랑 뭐 갈등있다 하면서 당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임명직 맡지 않겠다. 그다음에 당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개파로 보일 수 있는 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선 후퇴를 선언했는데 믿을 사람 믿으세요? 3개월 만에 당무에 굉장히 심하게 개입하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나섰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의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지도부랑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도부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윤석열 네. 대통령의 뜻과 의지대로 당무를 수행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조를 받아들이면서부터
네. 장제원 의원과 윤핵관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처음엔 국조에 대해서는 반대했었지만 네. 결국에는 국조 받아들여야 된다.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선회했잖아요. 사실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럼요. 네. 근데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반대표 던지고 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기권하고 네. 또 다른 윤핵관들은 불참하고 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이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그런 분위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네. 정진석, 주호영 윤핵관들이 왕따시키고 있다. 그냥 지도부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걸 아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오늘 좀 화를 냈잖아요. 아니 내가 비대위원장인데 왜 내가 이런 가이드라인, 네. 심판 역할 왜 내가 못하냐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장제원을 받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인이 본인을 디스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핵관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 알고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알기 때문에 일부러 대구에서 그렇게 이름을 조목조목 내세우면서 네. 일부러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전 일부러 했죠. 그런 것을 보면 어쨌든 당이 점점 분열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 보시기에 그러니까 실제로 장제원, 권성동 이렇게 목소리를 지금 크게 내고 계신 분들이에게 윤심이 담겼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윤은 이긴 사람 편에 서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대표를 고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네. 유승민을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긴다면 규칙을 바꿔서라도 이길 수 있는가? 네. 두 번째는 진실한 나의 사람인가? 예.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윤핵관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또 단적인 사례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게요. 지금 현재 본인들 주장 80만 명 정도 당원이 된다고 하던데 네. 초반에 이준석 대표 보고 들어온 거랑 윤석열 대통령 보고 들어온 사람들 비슷한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보고 들어온 사람이 절대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많이 그렇죠. 들어왔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찡긋만 하면 가서 붙을 텐데도 이길 확신이 없다. 네. 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핵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겠으니까 김기현도 껴봤다가 나경원도 껴봤다가 그거 못 믿지 않나? 그러면 권성도 할 수 있겠어? 계속 이걸 좀 번갈아 가서 끼고 있는 중인데 제가 말은 번갈아 가면서 끼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네. 개별 사람들 다 만나서 잘 한번 해봐야지 라고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면접 보고 있는 거야, 면접. 각자가 꿈에 부풀 수 있도록 대통령의 약간 리더십의 특징인 것 같은데 네.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조금씩 다르게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종합이 되면 종합이 잘 안 되는 난 이렇게 들었는데 난 저렇게 들었는 데가 많아서 네. 여튼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꿈에 부풀어서 난가병이 지금 이제 돌림병으로 돌아서 다 난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난가봐 막 이런 거. 예. 난가병이라고 해서 저는 나예요 병. 난가병을 따라 쓰세요. 난가는 아직 난가? 헷갈려하는 그 다르다니까 뉘앙스가. 난가는 아직 헷갈리는 의심하는 건데 거고. 나예요는 확신이 드는 거죠. 나지 하지 그래서 나지. 나지? 예. 그건 좀 나지. 나지. 둘이 같은 편만 저번 주도 계속. 네? 아니 그냥 한번 따라 해본 거야. 나도 나지.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여당 반장이 나와서 사회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되게 불편한 표정이긴 지금 한데. 양쪽에서 지금 물어보고 하여튼 나예요 병에 걸려 있다. 네.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오늘 또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대통령의 면접 관저 정치가 어느 부분 성공적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네. 파악을 해봐야 될 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서로 막 뭐냐면 충성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관저까지 간 거는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네. 파악을 해봐야 될 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서로 막 뭐냐면 충성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관저까지 간 거는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네. 관저에 못 간 거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네. 그렇게 식으로 나경원 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셔도 안 됩니까? 그래도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나경원 대표가 관저에 뭐 못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적으로 나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아닌가 봐.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비슷하다. 그러니까 뭔가 못 갈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과연 면접을 볼 것이냐 네. 라는 거. 그리고 뭐 윤상현 의원을 또 볼 것이냐. 아니 지금 근데 만난 게 지금 당권 주자 중에 만난 거는 김기현 의원이랑
지금 나올까 말까 고민한다는 권성동 의원 둘이잖아요. 나오는 결심했다니까요. 권성동 의원이 이미 결심 끝났어요. 나예요. 그래서 대통령님 나라니까요. 대통령님과 뜻과 의지에 맞는 사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제대로 충성할 수 있고 공천 다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나예요. 권성동.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랬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냥 설이에요. 네. 그냥 제 주장이 아니고 성동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아다니고 반대 있어요. 루머도 있어요. 권성동 의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 찌라시가 막 돌아서 권성동 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찌라시 절대 믿지 말고 그런 찌라시 돌리는 사람들 뭐 약간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난 누군지 알아. 누구예요?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서 얘기해줘야죠, 공동차에서. 그 마이크 꺼지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보군들 중에서 과연 면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 최소한 면접은 봐야 나중에 합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김기현 의원을 끝으로 면접 보는 사람이 없어. 당권 주자 중에. 그러면 윤심은 김기현에게 있다. 권성동. 네? 권성동 단독으로는 못 만났잖아요. 4명이 같이 봤으니까. 부부 동반 막 그렇죠. 같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분명히 눈여겨봐야 한다. 이제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사람 불러다가 당대표 먼저 봤으면 정권이 뒤집어졌을 텐데 워낙 이 정부는 규칙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러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정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MZ세대론과 그다음에 수도권 후보론 이게 쫙 나오면서 이것이 정진석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거를 설파하면서 이것이 대통령의 뜻 아니냐?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인물이 누구지? 지금은 당대표 후보 중에 잘 안 보이는데 그럼 혹시 한동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한동훈 설이 파다하게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어제 나와가지고 자기는 전혀 생각이 없다. 딱 선을 그으면서 거기서 사실은 약간 일단락되는 분위기긴 한데 진짜로 한동훈 장관은 당대표 이제 여기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나요? 예를 하나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딱 유승민 전 의원이 먼저 선점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쵸? 자객을 보냈죠. 네. 근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경기도지사 안 나가고 뭐 이제 장관 자리나 아니면 그냥 뺐지 계속 하고 싶어 했었죠. 그런 상황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라고 상당히 좀 압박했던 사람은 원희룡 지사였다. 그리고 당시에 기사도 났어요. 근데 원희룡 지사가 나날이 저 지사도 해봤고요. 저는 뭐 대통령님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한 건데 갑작스럽게 김은혜 너 나가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또 안 한다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동훈아 도대체 할 사람이 없다. 나 믿을 사람 너밖에 없다. 너 해라.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급작스러운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일단 선을 그었기 때문에 출마할 가능성은 50% 이하다. 50% 이하.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대통령이 좀 즉흥적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나올까요? 당대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MZ 세대 얘기 나왔던 거, MZ 세대 얘기는 이걸 좀 하나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럼 정말 MZ 세대한테 인기가 있느냐? 여론조사 결과는 또 아니더라고요. 예, 지난 2022년 12월 첫째 주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갤럽이 자체 주소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3명 예를 들어볼게요. 20대에서 한동훈 1%, 홍준표 8%, 안철수 5%, 20대에서 이렇습니다. 1%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30대에서는 한동훈 7, 홍준표 4, 안철수 6.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인기가 주로 어디에서 있냐면 50대 이상에서 17% 이렇게 해갖고 평균 1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소고 계층은 50대 여성들입니다. 50대, 60대 여성층에서 지지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조영, 정진석은 왜 MZ세대 얘기하면서 한동훈 쳐다봤냐. 자기들 생각엔. 자기가 20대한테 안 먹히는 건 아는데 한동훈은 먹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안 먹혀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착각을 할까요? 데이터를 너무
너무 집권 여당 지도부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분석력을 너무 낮게 보시는. 내 말은 그게 아니. 그러면 MZ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얘기했을 때 왜 한동훈을 얘기를 해요? 한동훈 얘기한 언론이 이상한 거지. 정진석, 주호영은 한동훈 얘기는 안 했잖아요. 맞아요. 한동훈 얘기는 안 했고.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 분석이 그렇게 나온 거죠. 예, 네. 분석하는 사람들이 엄청 게을렀다는 거예요. 내가 양보할게 그럼. 네. 예. 저 조영, 정진석 그런 게 아니라 분석하는 사람들이 엄청 게을러서 했는데 네. MZ 세대한테 하나도 인기 없고요. 그냥 그 사람이 다 그냥 다 나이 먹은 아저씨들이에요. 뭘 좋다고 그걸 뭐 거기를 막 하겠어. 지들끼리 50대, 60대가 보기엔 야 한동훈 정도 먹히지 않겠어? 자기들끼리 그냥 그러고 있는 그냥 거예요. 젊으니까 막 이러니까. 네. 뭐 젊지도 않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안 먹혀. 네. 장관들 중에서 가장 젊죠. 40대 장관이잖아요. 그 사람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젊네요. 예. 그래서 뭐 젊다 이런 컨셉으로 네. 들어갈 사람들이 아닌 건데 그러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는 한동훈 입장에서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국회의원 초선이 되는 것 전 이 시나리오를 안 걸 거라고 보고 오히려 뭐 국무총리가 됐든 아니면 이건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각에서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고 저는 노린다면 서울시장을 노릴 것이다. 다음번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정적인 네. 변수의 인물이 나타났죠.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을 훗날에 광화문에다가 동상 세워주겠다고 하는 사람 강신업. 왜냐면 그 사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아 그래요? 저희는 아예 기사도 안 썼는데. 정광훈 목사가 네.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에게 빨리 국민의힘 당원 가입해라. 강신업 밀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썩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당연히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가입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분들은 어쨌든 투표율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결속력도 강하고. 네. 자칫하면 컷오프 되면 네. 강신업이 들어갈 수 있어. 4명 안에. 나는 그래 최대 수혜주는 김세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세희 예. 최고위원 나올 그치. 건데요. 그러니까 강신업 찍어주러 들어갔다 찍을 사람 김세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한 사람이지만 최고위원 여러 명이잖아요. 네. 난 순위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데로 가면. 사실 이 그 두 분은 정치부 기자들의 그 시야에서는 전혀 바깥에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근데 분위기가 묘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강력하게 밀어주는 층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또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거기 100만이 넘죠? 저기 구독자가. 네. 거기에 한 10분의 1만 가입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완전히 입장에서는. 희화화됐어.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강신업이 나와가지고 막 윤석열 대통령 동상 세웁시다 여러분 막 거기 뭐지 이게 전당대회가? 나도 입당해서 투표해주고 싶다 강신업한테. 김세희는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을 풀어야 됩니다 막 이러고. 와 그러면 진짜 와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정신없네.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